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이대강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제가 이대강 대표님을 예전에 CRM 경영제약회라는 단체에서 이대강 꽃집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한 8년, 9년 전부터 알았더라고요. 대표님이 이대강 꽃집이라는 걸 좀 창업하시고 최근에 또 이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이대강 아카데미 그리고 다른 브랜드 런칭을 또 하시면서 새로운 행보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대표님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랫동안 그래도 사업을 이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이름으로 인해서 사업 브랜딩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꽃집 창업, 사람들의 꽃집 창업, 또 1인 창업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을 수 있도록 돕는 창업 성공 파트너 플라도리 이대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플라도리는 닉네임이에요? 네. 그건 제가 이제 블로그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닉네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표님께서 우선 저희는 순서대로 사업을 한 취지를 좀 여쭤봐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 전공을 하다가 이제 군대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건도 있고 또 군대에서 약간 좀 뭐 구타는 아니어도 정신적인 구타 뭐 여러 가지 좀 뭐 아픈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MBC 드라마를 봤었는데 혹시 MBC에서 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렇죠, 알죠, 허준. 혹시 보셨던 기억 나세요? 네. 네. 그 영화를 그 TV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저는 정말 완전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정말 펑펑 울면서 봤거든요. 매화를.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허준 같은 그런 명의가 되고 싶다.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 허준이 여러 가지 이제 환자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거기서 마지막에는 그 허준이 거의 피를 토하면서 막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쩔뚝쩔뚝 그 어디 고행 비슷하게 뭘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환자를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뭐 허준이 뭐 예수님도 아니고 뭐 부처님도 아닌데 그 고행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이분처럼 살고 싶다. 너무 위대한 분 같다. 그래서 그때 제 딱 꿈에 한의사가 되고 싶다. 그게 되게 강렬하게 박혔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인테리어를 전공을 했었던 사람이고 실내 건축으로 양진석 옛날에 그 러브하우스 일요일 밤에 러브하우스 그런 걸 보면서 자랐었기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전문대를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여튼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편입을 생명공학으로 했었어요. 근데 좀 원래 창업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가 제가 좀 약간 그 앞에 좀 스토리를 해야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한의사가 되려고 생명공학으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을 졸업을 하면 한의대학교 전문대학원으로 또 다시 이제 전문대학원을 갈 생각이었는데 근데 막상 생명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막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막 인체 막 뼈부터 해가지고 모으는 거 다 거기다 이거는 암기 과목이더라고요. 근데 암기를 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되게 이게 머리도 명석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 10년 뒤를 생각해 보니까 한의사로 내가 행복할까? 그 생각, 저는 이렇게 사람 치료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살아나면은 엄청 보람 있을 거란 생각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이거를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 하니까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가 또 되게 경제적으로 궁핍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돈을 많이 벌까? 사업가가 돈이 많이 벌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사업가를 해야 사업을 하고 기업가가 돼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한의사를 포기하자. 네. 대신에 나는 기업가가 돼서 한의사를 고용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한의사랑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좀 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의사를 포기하는 데까지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쉽지 않죠. 5년 동안 정말 한의학, 음양, 오행, 막 주역, 토정, 비결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다 연결돼 있거든요. 실제로 원광대학교 가서 한의대 표현입 시험을 보기도 했었어요. 네. 그 좀 한번 어떤 타입으로 나오는지 그 편입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근데 네. 한자도 진짜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여튼 그랬는데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네. 저는 원래 한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병원에서 사람 침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 성격이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정말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잘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오래 쳐다보는 것도 잘 못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잘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 대표님도 이제 영업하시면서 이제 보험하면서 많이 이제 기질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 역시도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기질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S생명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대 전문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S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저도 들어간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저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그 보험도 채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SFP라고 해서 대학생들만 뽑는 조직이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네. 스페셜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면접 나름대로 이제 좀 빡세더라고요. 네. 거기 온 친구들도 대략 학점도 좋고 이제 막 스펙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네. 대부분 삼성생명 들어온다고 하면 억대 연봉을 다 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저 역시도 이제 한의대를 포기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건데 네. 일단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업은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막 처음으로 영업을 배우면서 막 개척이라는 것도 해보고 막 뭐 이렇게 빌딩 타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보면서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누구 사람 앞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을 건네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이걸 깨부셔야 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그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좀 안 되게 네.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영업의 좀 맛은 좀 봤고 근데 사실 제 계획은 얘기 좀 더 길게 해도 되나요? 예. 원래는 한 삼성에서 그렇게 영업사원으로 간 다음에 한 10년 정도 해서 삼성의 임직원으로 가서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한 그 대리점의 지점장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꽃 사업으로 하자. 부모님이 하셨던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 저는 무조건 10년 찍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문화나 이런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치열하고 굉장히 빡빡하고 뭔가 아까도 부속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때 거기 있다 보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좌지우지 되는 느낌이 좀 싫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 10년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다가 중간에 제가 낑겨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삼성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바람에 하여간 그것도 내 영업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서로 그 영업 부서에서 자기네 어떤 이권 다툼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약간 피해자가 된 거라면 피해자가 된 건데 아무튼 뭐 참 좀 뭐 복잡하게 됐어요. 서로 지점장님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 뭐 너는 6개월 뒤에 다시 코드를 내주겠다. 보험 코드를. 네. 그랬는데 갑자기 붕 떠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내가 네. 보험 여기도 들어오려고 정말 막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한화생명에 잠깐 또 갔는데 거기도 오라고 했었어요 사실. 네. 친구 중에서 한화생명에서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한화생명을 갈까 어딜 갈까 막 하다가 근데 또 삼성에서 또 열심히 쌓아놓은 DB도 고객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차라리 그때 그냥 좀 약간 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냥 빨리 창업을 일찍 하자. 그래서 이제 꽃집 종업원으로 들어가자. 일단 오. 내가 3년만 버티자 네. 생각해서 진짜 뭐 학벌이든 뭐든 다 우리 부모님이 꽃집 하는 것든 뭐든 다 내려놓고 네. 내가 그냥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꽃집에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 되는 꽃집 한 10군데 정도 이력서를 넣어서 네. 한 100군데 정도 넣어서 10군데 정도가 이력서가 합격을 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면접을 보니까 몇 군데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쪽 신촌 이대역 앞에 있는 한 7층, 6층짜리 빌딩 갖고 있는 그 꽃집 사장님께서 거기에 이제 꽃집에 입사가 됐죠. 네. 네, 큰 데였어요. 막 매출이 그래도 한 몇십억 정도 되는 꽃집이어서 직원이 한 10명 이상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도 그런 꽃집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를 골라서 들어간 거였었고. 네. 여튼 거기서 막 정말 막 밑바닥부터 힘들게 해서 거기 포함해서 한 3년 동안 한 대여섯 군데 꽃집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종업원으로 막 그냥 퍼드렛 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2013년도에 이제 창업을 한 겁니다. 아, 그 몇 년 정도 있으신 거예요? 그 서류가 저랑 완전 좀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혹시 그 이대강 선생님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네. 아, 그건 9월에 태어났어요. 9월이요? 네. 가을에 태어난 것도 이랬었는데 저는 10월에 태어났는데 서류가 진짜 비슷하네요. 희한하게. 그 대표님 그러면 2013년도니까 그래도 네. 이제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그죠? 아, 저 진짜 비슷해요. 완전 비슷하네. 저도 한 10년 약간 터울 넘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광고 대행사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그 제 거 독립해가지고 좀 다시 좀 힘들어져서 다시 고용해줘 그러는데 고용은 안 해지고 거래처로 되면서 좀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네. 지금 전문 분야가 네. 꽃집도 네. 그냥 꽃집이 있고 네. 뭐 도매 소매 꽃집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대강 꽃집의 전문 분야는 뭐예요? 저희가 좀 네.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사실 꽃집 창업을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거의 90%, 95% 이상의 꽃집들은 네. 그 기술적인 걸 가르쳐주는 예쁜 꽃다발 정말 너무너무 예쁜 꽃다발, 꽃 작품, 꽃 상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학원들이 대부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책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잠깐 깨알 홍보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예. 네. 2019년도에 나온 이제 그래도 계속 2019년도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교보문고에서 꽃집 창업 검색하면 17권의 책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계속 스테디셀러로 1등을 하고 있는 책인데 꾸준히 지금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경험을 한 게 저도 독일 플로리스트를 한 뭐 1년 반 정도 공부해서 네. 독일 가서 뭐 세미나도 하고 독일에 갔다 온 시간은 사실 짧아요. 거기 가서 시험 보고 한 달 정도 있고 이제 시험 보고 왔는데 다행히 뭐 80점 넘어서 합격을 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어떤 또 그거보다 더 높은 또 상급의 자격증은 막 3년, 4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네. 거의 대학원 등록 뭐 2년 그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정말 기술을 배우고 나서도 꽃집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술 자격증 땄는데 몇천만 원 그죠. 투자한 거면. 그쵸. 그게 이게 미용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꽃집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요리 잘한다고 식당을 잘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마케팅 경영을 해야 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마케팅, 브랜딩, 경영 이런 운영을 잘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몰리면 인재 관리도 해야 돼. 네네.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꽃집 학원은 전 못 봤어요. 잘 못 봤고, 이제 그래도 마케팅을 좀 가르쳐주는 학원은 조금씩 있었는데, 네. 커리큘럼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씩은 있었는데, 네. 거의 없었고, 네. 그러면, 나는 꽃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 꽃집 하면 정말 열의 9이 망하는데, 열의 9을 성공시켜주고 싶다. 그럼 뭐 인스타,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자유자재로 잘하게끔 하면 네. 꽃만 잘 만들 줄 알고 이 홍보만 잘해서 판매만 잘 되면 네. 그러면 너무나 매출 잘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포장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매출 올려주고 꽃집을 잘 될 수 있게끔 정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그림처럼 몰려들 수 있는 꽃집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네. 그 생각으로 이 책을 낸 거고요. 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꽃집을 동생이 물려받아서 지금 동생이 사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제 자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생이 운영하는 꽃집은 진짜 사람이 매일매일 몰려요.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부모님이 어떻게 꽃집을 운영을 하셔서 네. 어떻게 지금까지도 50년이 넘게 한 자리에서 꽃집을 계속 사람이 몰리면서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계속 잘하면서 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운영 중에 노하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50년 동안 꽃집을 한다는 거 자체가 완전 장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 꽃집이라는 게 그럼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뭐 이슈, 임대료 상승 그런 거에 가지고 못 버텨가지고 나중에는 네. 뭐 옮기던가 아니면은 정리하는 케이스로 돌아가는데 네. 그리고 50년 동안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밀인데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거고 대표님 그러면은 네. 대표님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네요. 생각해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힘들었던 시점이 좀 있었다고. 예. 근데 그 힘들었던 시점이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었고 그 힘들었던 시간에 어떤 깨달음, 어떤 배움, 어떤 모멘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 얘기하자면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꽃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가업을 잇겠다라고 하면서 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방송에 나가면은 저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부모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사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지만 네. 저는 지금은 그래도 옛날만큼 싸우시지는 않지만 네. 정말 거의 매일 싸우셨는데 제가 이건 책에도 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정말 하루하루 불안감에 쌓이면서 살았거든요. 불안 속에 살았던 이유가 그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매일 막 농약을 먹고 죽인다 뭐 이런 아버지 약간 그 주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극단적이네요. 아버지 굉장히 그 불같은 성질이 있으셔서 그 정말 하루하루 막 벌벌벌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벌벌 떨면서 살았기 때문에 약간 불안장애, 우울증, 막 불면증 이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그런 가정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성격적으로 되게 소심했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아버지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꽃집 창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물어보면은 내가 이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전문가는 맞는데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봤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이렇게 만약에 가업을 잇는다고 하면 갈등이나 분쟁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대로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는데 그게 합의점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캐릭터가 그 정도면은 그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두려움 그런 게
그 섞여 있어서 편하지 않아서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극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 극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 아버지를 내가 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좀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그릇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좀 몇 년 더 젊었을 때는 근데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사실 막 죽인다 살린다 맨날 뭐 하면은 막 그냥 바로 욕 나오고 뭐 이렇게 한 작년에는 동생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거의 뼈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어디 뭐 기업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갑질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근데 사실 동생도 아버지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쪽 양재동 꽃시장에서 이건 뭐 자랑도 아니지만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막 되게 포악한 사장이다. 그래갖고 사실 우리도 다 막 낯뜨거워가지고 다 그 사장님들 보지 못할 정도로 되게 그런 환경에서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 물려받을 게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기는 또 싫어. 내가 왜 그래서 저는 또 나와서 내 나름대로 사업장을 내고 하긴 한 건데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전에 봤는데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되게 성실한데 아버지 성격이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성실하긴 해요. 불같아. 근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좀 미워하고 싫어했나 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 집에 있을 때.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게 좀 있어. 동생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기대도 안 해. 근데 나오고 나서 제가 혼자 살 때 한겨울에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찬물에 막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씨앗으로 생각해서 큰 나무로 자라는 거지 나무가 열매에 떨어지지 않으면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없대요. 네. 네, 제가 친구들 보면 그래요. 저는 아버지 등살을 못 입혀가지고 빨리 독립을 했는데 빨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독립을 했는데 저희 연배에 아직까지 부모님 슬하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근데 자기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자기 명의 차도 없고, 자기 명의의 뭐 월세나 전세나 집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직까지 그냥 나이가 먹은 꼬맹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구나. 그래 생활 태도도 틀리고 뭔가 이제 의지할 그늘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뭘 해도 의지할 그늘이 있잖아요. 먹고 잘 때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커질 것 같다는 게 보여요. 대표님 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아직 철이 덜 들은 것 같고. 네, 100세 시대인데요. 뭐 거의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대요. 네. 그리고 해가지고 뭐 아버님 뭐 재벌이나 뭐 엄청 큰 뭐 상장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럼 어떤 모멘텀의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하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정신력 단련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거기는 이제 농장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5년, 6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온수 자체가 잘 안 나오기도 했고 또 온수를 틀려면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될 줄도 모르겠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또 막 엄청 욕먹으면서 또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찬물로 하자 하느니 그래서 한겨울에요? 네. 와 그거 얘기하기 싫어서? 네. 와 대박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찬물로 샤워하면 그러니까 나도 더 정신